반갑습니다. 원서 접수는 잘 하셨죠? 뉴스에 보니까 거의 하루 만에 다 대부분 마감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216페이지 9번 할 차례죠? 맞습니까? 216페이지 9번. 그리고 지난번에 모의고사 본 거 중에서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모의고사 본 거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15번에 5번에 보면 한국감정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모의고사 볼 때 방문각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33번에 4번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4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취득은 하더라도 이게 틀렸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거는 분묘기지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더라도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분묘기지권은 기간이 없잖아요. 영구무한히 존속되죠. 근데 그 지문에 보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분묘를 설치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취득하나 기간 제한은 받는다,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그게 맞다고 돼 있었는데 분묘기지권 취득 못하고요. 분묘기지권은 기간 제한이 없죠. 영구무한히 봉제사하면 존속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는 분묘기지권 취득 못한다고요. 지난번 모의고사에서 한 2개 정도가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16페이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 옳은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는 4문제 출제가 됐고요. 재작년에는 7문제 출제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4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사이에서 출제되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또 최근에 개정된 2017년도에 통폐합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최소한 4문제 이상은 출제되니까. 9번 보겠습니다.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는 세무서에 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요.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그래서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틀렸고, 2번은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개업공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직거래면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2명이 같이 신고하는 경우는 없죠. 거래 당사자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X입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이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제 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해제 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해줄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 매수 용도를 표시해야 된다. 이게 맞는데요. 이게 어디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에 있어요. 서식에. 그래서 서식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3번이 답입니다. 서식을 꼭 봐야 될 서식이 확인설명서 서식,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서식이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그 다음에 3번째 서식이 바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3개는 꼭 봐야 됩니다. 3번이 맞습니다. 이거는 서식을 봐야 알 수 있다. 토지 매수 용도, 외국인은 토지 매수 용도를 적어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 가격 및 기준시가를 포함되어야 한다. 기준시가는 적지 않죠? 예, 실제 거래 가격은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보면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가 있습니다. 신고해야 될 사항 9가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입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 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 공개사 인적 사항, 계약일,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정책으로 바뀐 게 이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면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또 비규제 지역이라도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일지구라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이니까 중요하죠. 옛날에는 3억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비규제 지역은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입니다. 6억 이상.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기준시가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신고서 서식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식을 읽어봐야 풀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 경우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합산 금액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기재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나오니까 좀 어렵긴 한데 서식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9번의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은 전세권 설정 계약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60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이죠. 매매만 신고합니다. 매매만.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 임대차 신고는 따로 올해 6월 1일부터 신설됐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물론 해야 됩니다만은 이건 지금 상가잖아요. 상가면 매매만 신고한다고. 매매만. 전세권 신고하지 않습니다.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도 신고하지 않고 오직 매매만 신고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30일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공동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공동명의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 조금 이런 말은 직접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옳은 걸로 봤는데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냥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명의로 이런 말은 없는데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하면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는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취지는 제출은 한 명 해도 되고 뭐 둘이 다 가도 상관없다는 취지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출은 1인이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서명 또는 날인은 신고서에 둘 다 해야 된다는 취지라고요.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법조문에는 그냥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공동명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쨌든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맞습니다. 니은은. 디귿은 국토부 장관은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감안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태료도 모두 신고관청만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태료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는데 모두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것도 있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신고관청만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모두 지방법원장만 행정처분권자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건 없다고요. 전부 지방법원장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한다. 예, 한국감정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 보면 어디 위탁하냐 하면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했기 때문에 리얼도 맞다고 봐야 됩니다.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한다, 이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하려면 한국부동산원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미엄 국토부 장관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했는데 모든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신고관청이. 국토부 장관 X. 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또는 동그라미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식은 전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물론 계약서 확인설명서 중에서 확인설명서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서식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크게 무슨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 서식을 봐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정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된다. 지체 없이 밑줄 치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부 적시에서 2017년도에 지체 없이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 적시가 어떻게 다르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적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3근무시간 안에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적시고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시가 더 빠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험에는 적시라고 써야 될 때 지체 없이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X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법조문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휴업했다가 재개신고하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적시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면 처리기간 적시입니다. 적시 재교부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전부 지체 없이입니다. 전부 지체 없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체 없이 대신에 적시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는 보면 간혹 나옵니다. 3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적정성 검증은 신고관청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입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는 국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표현이 약간 4번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중개거래면 누가 신고합니까?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는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합니까? 개업공개사가 신고합니까? 예, 개업공개사가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4번이.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 객관식은. 어쨌든 개업공개사 중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신고하고요.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은 맨 밑에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게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다.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 것. 자진 신고를 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100%, 조사 시작된 후에는 50% 감경해 주죠. 근데 해주지 않는 것, 미거래,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미해제,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이게 단순히 읽어보고 또 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이러니까. 이 세 개가 3천만 원 이하 이가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천만 원 이하 이가태료 요 세 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미제출을 하면 500만 원 이하 이가태료죠. 외자가 들어가면 500만 원 이하 이가태료. 이것도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미신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요 3개밖에 없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3개 전부 다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에 5번입니다. 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을 안 해준다. 이거 빼고는 임대차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임대차 신고 이런 거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줍니다. 그런데 이 6개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는다. 오늘 오후에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문제 냈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안 나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10문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에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만 하면 돼요.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는 건 둘 다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고,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무조건 개업공개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라고 하면 개업공개사는 돈 벌기 쉽겠죠. 서명 또는 날인해주고 공짜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잖아요. 변호사 없이도 소송 가능하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없이도 거래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거래 당사자가 하면 되니까 무조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면 반드시 중개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겠죠. 1번, 12번에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옛날에 초창기 때 처음에 도입됐을 때는 신문증,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죠. 처음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했는데 지금은 계약서 사본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죠. 둘 다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 첨부하지 않고요.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항상 신문증은 제시해야 됩니다. 신고하는 사람 신문증은 항상 제시를 해야 된다.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문증은 제시해야 됩니다.
계약서 사본 첨부가 X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취득세 5배가 아니라 100분의 5, 5% 이하 과태료죠. 5% 이하 과태료. 5% 이하 과태료하고 취득세 5배하고 뭐가 더, 옛날엔 취득세 3배였어요 사실. 옛날 거 자꾸 말하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옛날 취득세 3배였는데 지금은 5%입니다. 그럼 취득세 5배하고 5%하고 뭐가 더 금액이 적어요? 취득세 5배가 더 적어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4%죠? 4, 5, 20%인데요. 5%가 더 적죠? 취득세가 1%라고 해도 5배면 5%잖아요. 취득가액의 취득세 5배가 아니라 그렇네요. 취득가격. 취득가격의 5%입니다. 취득세 5%라고 하면 취득세는 표준세율은 4%죠? 원칙은 4%잖아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뭐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지만, 뭐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지만 표준세율은 4%잖아요. 그래서 취득가격의, 취득세가 아니라 취득가격의 5%,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근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하면, 거래를 안 했으니까 거래 가격을 알 수가 없잖아요. 5%를 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아니 거래도 안 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했으니까 거래 가격이 없잖아요. 안 했는데 거래를.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실제 거래를 했다면 거래 가격의 5% 이하, 100분의 5. 100분의 5나 5%나 같은 말이죠. 법조문에는 100분의 5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4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 맨 밑에 보면은 건공, 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앞에 이게 건축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지금 이게 105 신도시 이런 게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한 택지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면 오피스텔 같은 것도 공개 분양을 해야 됩니다. 건축법 적용받는 것은 공개 분양할 필요 없죠? 아침에 MBC에 매일 아침마다 그 부동산 사기 당하는 거 매일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MBC에. 오늘은 사기 당하는 거 나온 거 보니까 속에 어플로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접근해가지고 그 분양받아라고 해가지고 빌라 같은 거 비싸게, 빌라 같은 거 이게 분양받게 해가지고 세입자한테 높은 가격으로 세를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의만 넘겨주는 게, 돈 한 푼 없이 그냥 명의만 남자 명의로 해주더라고요. 취득세까지 다 내주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분양가가 실제 분양 원가는 한 2억도 안 되는데 세를 2억 5천 이런 식으로 넣는다고요? 그럼 소유자는 나중에 명의는 돼 있는데 그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돈 남으면 반반 나눠 먹어야 된다. 네가 다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돈 대줬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손해 보면 어떻게 하냐니까 손해는 절대 안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손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시세가 2억도 안 하는 걸 전세 2억 5천에 세를 줬다고요. 그 소유자는 나중에 만기되면 잘못하면 전세 내주려면 5천만 원 더 보태서 내줘야 되죠. 자기가 소유자니까. 그 소개 어플로 그 남자분 막 울고 하더라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친구도 없고 해가지고 소개 어플로 여자 소개받으려고 했더니 문자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 오빠 막 이렇게 하면서 오늘 돈 없다고 하니까 대출,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거 대출을 받아가지고 5천만 원 받게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8개 법률,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공급계약이라는 말은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럼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부동산거래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처음 받았을 때 공급. 지역주택조합 같은 거는 지주택 요즘 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이 잘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분양 미리 막 돈만 받아놓고 조합비만 받아놓고 실제로 입주까지 못하는, 입주까지 하는 게 성공률이 30%밖에 안 된대요. 지역주택조합이. 땅도 매입 안 한 상태에서 미리 조합비 받잖아요. 조합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땅 나중에 못 사고 이러면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 지역주택조합은 신고해야 안 해요? 분양권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도 어디에 나오냐면 주택법에 나와요. 주택법에. 주택법에 있잖아요. 나오죠? 그 주택법을 적용받는 거는 신고해야 돼요. 지역주택조합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조합은 모집 다 하고 이제 그 요건을 갖추면. 그래서 지역조합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무주택자 이런 거 인정받으려면 조합은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지역조합 분양권 가지고 있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봅니다. 뭐 미분 그 청약할 때 무주택자 이런 거 정할 때는. 그 지역조합은 분양받으려고 하면은 무주택자거나 85제곱미터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저도 그걸 팔려고 보니까 요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매수인도 그 요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집이 한 채 있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게 더 낫죠. 그래야 나중에 뭐 공공주택 이런 걸 분양받을 수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어 버리면 집 무주택 최소한 3년 이상 돼야 1순위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 8개 법률,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법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 적용받는 거는 빌라 같은 거잖아요. 빌라 같은 거는 다 지어놓고 분양하지, 빌라 다 안 지은 상태에서 분양 잘 안 하죠. 건축법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죠.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는 개업공개사가 모를 수 있어요. 소송해가지고 3년 후, 4년 후에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기 결혼 당했으면 혼인 무효 소송하면 몇 년 뒤에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혼인 같은 거는 사기 결혼 당했으면 무효하는 게 낫겠죠. 이혼 경력이 있는 것보다는 무효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게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몇 년 지나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개업공개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업공개사에게는 의무는 없어요.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부동산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부동산 중개해주고 금방 신고하는 거니까 아니까 그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줘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그 임대차 신고도 개업공개사가 아니까 해줄 수도 있는데,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임대차 신고도 개업공개사한테 의무로 부과하려고 했었어요. 입법 예고될 때는. 그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한 거예요. 정부가 정책 실패해놓고 왜 우리한테만 공짜로 자꾸 돈도 안 주면서 하라고 하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냥 개업공개사에게 의무를 뺐어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자, 그래서 12번에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옳은 것 했는데, 1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위임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고할 수 없다. 예, 전자문서, 지금 현재 전자문서는 본인만 가능해요. 대리인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 이 대리권 수여했는지 이게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는 실장인데 내가 다 했는데 사장이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니까 사장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면 그건 사장이 한 걸로 인정되지 대리인이 한 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자, 그 다음에 니은, 임목 동그라미 하시고요. 중개 대상물하고
신고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내리 대상물하고 다르죠?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내리 대상물은 똑같아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중개 대상물하고 매수 신청 내리 대상물은 똑같다고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다르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용어 정의는 토지,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등이란 입주권, 분양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상가도, 토지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죠. 근데 임대차 신고는 뭐만 임대차 신고합니까? 주택만 임대차 신고하죠? 주택 임대차만 신고한다고요? 그럼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차 신고해요, 안 해요? 오피스텔이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해야 되죠? 근데 또 주택 자금, 아까 이게 주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피스텔 만약에 법인이 취득했다면 주택 자금 조달 계획 제출을 해요, 안 해요? 오피스텔 법인이 취득했다면. 법인은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피스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안 합니다. 그 자금 조달 계획 할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돼 있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할 때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잖아요. 근데 주택법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죠? 요즘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트인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거 분양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 이천, 청주 이런 데 많이 하던데,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는 주택법상 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원래 주택으로 사용하면 처벌받아요. 근데 실제로는 전부 주택으로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양회사는 주택으로 사용 못합니다 이런 거 아마 약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분양계약서 이런 데다가. 근데 별로 말은 안 해주죠. 그냥 일단 분양받아가지고 알아서 쓰다가 쓰는 사람이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은 져야 되겠죠. 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도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대상도 아니고 농지취득자익 증명 대상도 아니고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그 말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투기나 투자나 다. 그래서 임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개업공개사는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14번에 보면 정정 신청이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4번에 보면은 정정 신청 주지사 종목이 있고요. 15번 변경신고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했는데, 정정 신청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고치는 게 정정 신청입니다. 변경 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됐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정정이 아니죠. 변경됐으니까 일단 변경이라는 말 나오면 정정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은 정정도 안 됩니다. 이것 좀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데, 국토부에 그럼 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 적었으면 물어보니까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꾸 이걸 정정을 인정해 줘버리면, 예를 들면 거래 금액도 정정을 하고 잔금 지급일도 정정하면, 잔금 지급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잔금 지급하고 나면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처벌받죠? 그 처벌받으려고 하면 잔금 지급일을 정정해버리면 되잖아요. 뒤로 늦춰버리면 처벌을 안 받겠죠? 그러면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계약일도 정정이 안 돼요. 계약일을 정정해버리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왜 신고 안 했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니까 잘못 적었네요. 고칠게요. 이래버리면 처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런 것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런 것만, 당사자 주소만 정정할 수 있고요. 부동산
주소는 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정정하면 집은 정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딴 부동산이 되잖아요. 정정 안 돼요. 거래 당사자 주소만 정정이 가능한데 부동산 소재지가 주소잖아요. 소재지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얼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기한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 기가 조건 기한입니다. 맞습니다. 리얼은. 미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X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계약서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1번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국토부 장관은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하거나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국토부 장관 없었는데 개정됐죠. 지금은 공동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거래대상 부동산의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상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예, 일조, 소음, 진동 이거는 확인 설명해야 되죠. 계약하기 전에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그 5번에 있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번 계약서 필요제기 사항, 10번 금융계약서 필요제기 사항, 13번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이 5가지에서 시험 2문제 나옵니다. 이 5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이 중에서 가장 안 중요한 게 금융계약서 필요제기 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10번.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10번 빼고 나머지 4개에서 거의 2문제 출제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3번처럼 서로 섞어서 낼 수가 있습니다. 4번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 3개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 51번 맨 밑에 보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 적어놨습니다. 51번에 맨 밑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즉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주택 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아로 동주민센터에 따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도 같이 전자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 5년 보존할 필요, 확인설명서 3년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전자계약서에 대해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1번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죠. 왜 옛날에는 이런 게 없다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이유가 왜냐하면 공동으로 공동중개를 했는데 매도처 개업공개사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런데 매수처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에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전자서명을 안 한 사람 한 명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둘 다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는 했는데 왜 나한테도 처벌하냐. 둘 다 서명,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야 신고서 수리가 되는 거지 한 명이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하면 신고 수리가 안 됩니다. 둘 다 처벌받았다고요? 그럼 굳이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 명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럼 나 혼자 하겠다. 너는 처벌받, 그럼 둘 다 처벌받아야 되는데 나는 하겠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안 적어주면 나는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이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유서에 다운계약서 안 적어주면 안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합니다 이렇게 사유서 제출하면 된다고요.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되고요. 2번은 9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아니라 30일입니다 30일은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있고요. 90일이라는 표현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오직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90일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90일이 한 번밖에 안 나온다. 90일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6번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시험 확정 공고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되죠. 계략적 사항은 2월 28일까지 해야 되죠. 지금 확정 공고도 이미 다 끝났잖아요. 확정 공고까지 다 나와 있죠. 지금은 90일 X입니다. 90일은 오직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4번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신고 필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은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죠, 용어가. 근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신고 필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신고 필증은 한자죠. 4번입니다. 따라서 이게 계약서 금인제도가 제가 아까 암기 프린트 10번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2006년 1월 1일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제 신고해버리면 금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가 금인받을 일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자, 그 다음에 4번이 답이고요. 5번 거래 당사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위임장 제출해야 되고요. 본인의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되죠. 원본이 아니고 사본 제출합니다. 본인, 거래 당사자. 본인이라고 하면 본인 것 둘 다 제출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인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을 매도인 매수인한테 다 받아야 될까요? 둘 중에 한 명만 받으면 될까요? 한 명만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뭘 지금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제출을 대행하는 거잖아요. 제출은 1인이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한 명이. 그 한 명 것만 받으면 돼요. 제가 현실적으로 실무에 해보니까 매수인 것만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법무사들이 주로 대행을 하거든요. 법무사들이 매수인을 대신해서 그 등기 신청을 대행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매수인 것만 받더라고요. 제출을 대행하는 거니까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되지만. 답 4번이고요. 16번 정정신청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그 암기 프린터 14번 주지사 종목이 있는데 참 이런 문제는 좀 1번 문제 그냥 면적이라고 하면 정정 가능해요. 근데 면적이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변경. 그냥 면적 정정은 가능한데 변경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정정 대상이 아니죠. 문제가 좀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데 그 14번에 보면 14번에 암기 프린터 14번에 동그라미 5번 보면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면적하고 거래 지분 비율 이 세 개는 정정,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16번에 지금 기억은 면적이 변경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뒤에 변경은 됐으면 변경 신고해야지 정정 신청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정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인데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적어가지고 1000제곱미터 이렇게 적었으면 그거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의 잔금 지급일 변경되는 경우 이거 몰라도 그냥 변경이라는 말 나오면 정정 아니죠? 변경된 경우는 변경은 주합의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입니다. 답 2번입니다. 주지사 종목 암기 프린터 14번에 있습니다. 이 암기 프린터 14번, 15번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시험에 이때까지 한 2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2006년도 도입돼 가지고 어쨌든 암기 프린터 14번에 주지사 종목 해놓고 동그라미 5번 밑에 별표해 보니까 토지의 종류,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안 되죠.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변경신고서, 해제신고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정정신고서는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 17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것은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미엄, 계약일과 계약금. 계약일, 계약금은 변경이 안 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변경이 됩니다. 계약일자 잘못 적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잘못됐으면 새로 찢어버리고 새로 적으면 되겠죠. 어쨌든 이 변경이라는 건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 날짜는 그날 해놓고 계약 날짜 잘못됐다 변경한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일, 계약금은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15번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그 중에서 그 3번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터 15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를 추가하거나 일부를 변경하는, 일부를 교체하는 건 안 된다고요. 제외시키는 경우만. 예를 들면 매수인이 3명이다가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4명으로 변경은 안 된다고요. 그 3명은 그대로 하지만 갑이 빠지고 을이 들어가고 이것도 안 된다고요.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계약일, 계약금은 없고 이거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변경 가능하죠.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변경 가능한데 계약일, 계약금 변경 가능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돼요.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만 시험에 나오니까. 어떤 경우는 논리적으로 너무 깊이 해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많아요. 만든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18번, 19번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네요. 그 223이 대표 유형 신고서 작성 방법이니까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의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하여는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설에 되어 있는데요. 이 해설은 조금 부적절해요. 이게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 15번을 보면은 14번, 15번을 보면 전자문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정정, 변경이. 근데 해설에는 그냥 대리인이 하는 거 빼고는 된다고 돼 있잖아요. 해설이 조금 부적절하다고요. 그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전자문서 안 되고요. 변경신고 중에서도 전자문서 안 되는 게 동그라미 7번에 거래 가격인데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은 전자문서 X라고 돼 있죠.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도 전자문서 X라고 돼 있죠. 그 해설이, 우리 책의 해설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전자문서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는 거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적혀져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는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변경이라는 말 나오면 정정은 안 되는 거죠.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거니까. 3번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경우는 변경 신고 안 되고 제외되는 경우만 변경 신고 된다고 했죠.
제외만.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소재지는 지번까지 기재하고 지목과 면적은 등기사항 증명서 보고 기재한다고 했는데 표시사항은 대장을 보고 기재하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보고 기재하지만 표시사항은 대장, 지목, 면적은 이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을 보고 기재합니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5번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18번에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어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아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뭐 계약서 금인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틀린 것은 했는데 아까 했기 때문에 답만 2번을 보면은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5, 5% 이하가 되지 3% 이하가 되는 없죠? 암기 프린트 51번에 거기 맨 밑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입니다. 물론 프린터 행정벌 정리한 것도 내드렸죠. 그게 51페이지 맨 밑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별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격의 5% 100분의 5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19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22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